안녕하세요. 여행중개소 이부장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가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날씨가 뭐 너무 좋죠. 가을. 예, 뭐 기온도 적당하고 하늘이 요즘에 뭐 미세먼지가 있었나 우리나라에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가을이 이제 한 달 정도면은 추워요, 그죠? 겨울 되면 11월 되면. 예. 여행중개소 계속 일주일에 2번 저희가 되도록이면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업로드를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중개소는 ARTDI 다음.net으로 뭐 이메일 보내주시면 여러가지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 답변해드리고 뭐 아무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여행 관련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항공여행 수합을 완벽 준비하는 대책 말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유용한 것만 딱딱 쏙쏙 뽑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행중개소. 자, 오늘은 항공여행 정보에서 컨텐츠를 또 저희가 제공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여행에 하는 데 있어서 짐 싸는 거, 수화물 완벽하게 준비하는 대책입니다. 수화물은 뭐예요? 수화물. 자, 수화물은 정확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하물입니다. 수화물이 아니라 수하물. 수하물은 뭐 붙이는 짐이 수하물이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수하물이냐, 다 수하물이에요. 다 수화물이야. 대신 붙이냐 안 붙이냐 이 차이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게요. 자, 살펴볼게요. 이 여행 갈 때 국내 여행은 그래도 짐이 좀 적잖아요. 운전해서 트렁크에 넣거나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해외여행은 이 짐이 항상 문제야, 그죠?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짐이 또 싸다 보면 많아져요, 그죠? 웃겨. 뭐 결혼하시면서 애를 낳으신 분이나 또 아니 솔로신 분이나 여성분들은 어쨌든 짐이 많아. 특히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아기들 짐까지 또 챙겨야 되는 이 어떤 엄마의 행복한 고충, 예, 이런 것 때문에 또 조금 수화물이 짐이 많죠. 대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짐이 없어. 예, 저도 별로 없어. 뭐 속옷, 예, 뭐 간단히 현지에서 입을 옷 몇 개, 그다음에 뭐 로션 하나, 그다음에 뭐 있을까? 뭐 출장 가시는 분은 출장 가려면 로트 정도인데 그게 또 싸다 보면 또 많아, 그죠? 근데 또 계절별로 말이죠. 여름에는 좀 덜한데 또 겨울에는 또 많고. 근데 또 그건 아니야. 휴양지로 여행을 가면 또 물놀이 또 장비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의외로 또 짐이 또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또 가방을 싸는 거, 우리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가방 잘 싸는 법 나오는데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 또 저도 가끔 놀래. 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싸나? 양말을 이렇게 싸갖고 어떻게 싸고, 컵라면은 또 이렇게 뭐 내용물을 분리해갖고 컵끼리 겹친 다음에 내용물은 비닐에 딱 싸서, 이런 거 아주 좋더라고. 그런 것도 재밌는데 저희는 한번 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방을 어떻게 싸는 그런 방법보다는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가방을 선택하는 겁니다. 휴대하는 가방이는 뭐 가방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괜찮지만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가방은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죠? 자, 우선 너무 일반적인 가방 있죠? 다 똑같은 거. 이거는 조금 내 가방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좀 피하기는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내 가방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꼭 이게 뭐 색깔이 똑같거나 뭐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해서 내 가방을 남의 가방으로 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보통 것들 테이프 같은 거, 스티커 많이 붙여 놓으시고 이름표 달고 하면 크게 뭐 바뀌거나 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나 눈에 안 띄는 가방은 조금 좀 지양을 하시라는 거. 근데 가방 디자인은 독특한 게 좋다고 하는데 독특해봤자 네모지, 직사각형, 그죠? 그다음에 너무 평범한 거는 이제 붙이는 때는 이제 또 별도의 표식을 좀 해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방에 여러 가지 자기 갖고 있는 예쁜 스티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자기 가방인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붙이는 가방은요, 항상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가방, 여행용 가방은 제품이 소재 자체가 좋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뭐 작정하고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
크게 망가질 일은 없는데 그런 것들 좀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붙이는 수화물이나 이제 휴대하는 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 항공편에 그 붙일 수 있는 제한 크기,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 크기가 그 정해져 있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공항 가면은 바로 이렇게 딱 재보거나 넣어볼 수 있으면 요것은 항공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거 바로 판단 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두셔서 구입하실 때 센티미터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 흔적을 좀 지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 흔적을 지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행 많이 갔다 오시는 분들 보면 바코드 이거 쫙 붙여 있잖아요. 그 여행 가방에. 그다음에 항공권 태그도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왕이면 그 바코드 전에 여행 갔을 때 그 바코드를 좀 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 여행 갈 때 그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방에 수십 개, 거의 이제 수백 개에 달할 정도 바코드 그 지금 이전에 갔던 바코드 조그만 그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귀찮아서 안 띄기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대로의 또 그런 그 흔적, 내가 이만큼 여행을 갔다 왔다 하는 흔적을 남기려는 그런 심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거 뭐 어떻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래서 귀찮게 한 번 안 띄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띄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공항 가서 짐을 붙일 때 그 다른 그 바코드 스티커 위에 스티커를 또 붙여주시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코드 인식이 안 돼서 내 짐이 딴 데로 갔다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붙어있는 스티커 그 바코드는 이미 사용을 할 수 없는 바코드라 인식이 안 되거든. 그래도 아무튼 이전 흔적은 지우세요.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해요. 추가로 수화물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엔요, 그 LCC라고 하는데 저비용 항공사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 몇 개 있죠?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또 뭐 있지? 요즘에 뭐 에어포항 쪽 지방에서 조그만 비행기를 뛴다고 하는데 그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그 그러니까 비행기표 자체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화물을 붙일 때 별도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화물을 말씀하실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그 저비용 항공사로 여행을 가실 때는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나 담당 여행사를 끊었으면 물어보시면 얼마가 소요되는지, 킬로그램 초과됐을 때 아니면 기본적으로 킬로그램당 얼마가 초과되는지, 얼마인지 부과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방에 넣지 못하는 것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방에 넣지 못하는 걸 몇몇 있죠? 뭐가 있을까요? 물 같은 거, 액체류도 뭐 1000ml 이상이면 안 되는데 액체류는 무조건 붙이는 가방. 그러니까 위탁 수화물이라고 하지, 비행기의 짐칸에 실는 거 가방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그 핸드폰 배터리 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기본 작은 용량은 또 요거는 붙이는 짐에다 붙이면 안 돼요. 갖고 들어가는 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보시는데, 붙이는 수화물에는 리튬 배터리는 넣을 수 없습니다. 붙이는 거에는. 말하는 그 리튬 배터리라는 건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성냥, 라이터, 전자담배, 이거 또 화물칸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붙이는 수화물, 위탁 수화물에 붙이면 안 되고, 왜냐면 요즘에 전자담배 때문에 화물칸에 화재가 좀 드물게 났었어요. 그래서 안 되고, 휴대하는 수화물, 뭐냐? 갖고 들어가는 수화물이 조그만 거, 앞서 언급해드린 그 리튬 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성냥은 화물칸 수화물로는 붙일 수 없지만 일정량은 기내 휴대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내에서 이제 뭐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은 사용할 수 없겠죠?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전자담배 처음 나왔을 때 단속 안 할 때 갖고 들어가서 그 냄새 자체가 안 나고 연기가 안 나니까 항공기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화장실에서 피긴 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것까지 감지하는 게 생겨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이나 음료 등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로 위탁 수화물 붙이는 거, 수화물 붙이기 전에 비교적 제한이 없지만 휴대하는 경우에는 포장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아까 1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했나? 그 다음에 액체류 총량이 1리터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액체류 맞는 거야? 어떻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는 액체류는 안전이 확인된 봉투 STEB라고 해요. 전문용어 요거 액체류는 안전이 확인된 봉투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산 거는 기내에 들고 들어가도 되는 거지. 액체류를 하더라도 화장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휴대폰 물품 가운데 휴대한 물품 가운데서요 위험 물품은 제외가 되겠죠. 뭐 칼, 도검류, 바늘 이런 거 테러에 줄 수 있으니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붙이는 위탁물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기내 휴대품 도난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휴대한 가방은 되게 선반에 보관하죠. 짧은 비행은 상관없지만 긴 비행일 때는 휴식 잠자거나 할 때 도둑맞기 쉬운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약간 귀여운 것 같고 그래도 귀중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뭐 현금이나 카드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 놓든가 자기 주머니에 놓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요. 내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번 주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저희 신문사 트래블데일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을 가시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해서 LA에서 내릴 때까지 짐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현재 LA에서 아에로멕시코 항공을 타고 멕시코 시티를 가서 칸쿤으로 도착했는데 짐이 안 왔습니다. 짐이 안 오고 다음날 하루 늦게 도착을 했는데 짐 안에는 이미 자신이 그 따님이 사셨던 그 면세점에서 샀던 화장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고 그래서 제가 다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난 발생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난 발생에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다가 대처법을 좀 써놓긴 했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짐이 안 오면 어떡할까? 기다려도 내 짐 오지 않고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짐이 안 와. 그럼 일단 항공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알려야겠죠. 알리고 수화물 사고 보고서 영어로 PIR이라고 합니다. 이걸 작성을 해서 연락처를 전달하고요. 나중에 짐이 도착했을 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 신고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찍어둔 자신의 가방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시기 전에 조금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다. 이거 만에 하나 잊어버리면 좀 그렇겠다라는 거는 가방을 다 싸신 후에 가방 있잖아요. 이걸 딱 접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시고 접은 후에 앞뒤 옆 사진 한번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어 두세요. 이게 필수입니다. 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 두시면 좋고 해외여행이라서 이제 낯선 곳에 짐도 없이 아무런 일상용품이 없이 생활할 수 없죠. 그럼 그럴 때 이제 항공사로부터 비상 일용품 구입 명목으로 수화물 지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수화물 배상은 분실이나 파손 등에 제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사에서도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단순 지연의 경우 보상을 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건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항공기 분실했을 때 항공사에서 해주는 수화물 분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묶어서 방송을 한번 특징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을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칸쿤에서 자기 짐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이제 자기 짐이 도착했는데 까보니까 짐이 없어졌어. 몇 개 화장품 같은 게 없어졌어. 그러면 반드시 샀던 영수증이 있죠?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영수증은요 집에 서울에 올 때까지 서울이란다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샀던 영수증은 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반품의 기회도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잃어버렸을 대비해서 면세품 샀던 그런 영수증들은 뭐 여성분들이야 꼼꼼하시니까 대부분 아마 지갑에 다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뭐 최소 1년 이상 영원히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무조건 해외여행 관련한 지출 뭐 물건을 샀든 뭐가 됐든 무조건 다 영수증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집에 오셔서 편안하실 때까지 그 영수증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예쁜 지갑 안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영수증 아예 버려버리는데 안 됩니다. 특히 해외여행 가서
모든 지출에 필요했던 영수증 받았던 거는 반드시 챙겨서 가지고 계셔서 한국에서 한 몇 개월, 며칠 정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필요 없다, 다 끝났다 하시면 버리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 6개 정도 말씀을 드렸죠. 한국여행 수화물 완벽됐죠. 수하물이고요. 뭐 붙이는 게 수화물이냐, 들고 들어간 게 수화물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붙이는 건 위탁 수화물, 들고 들어간 건 휴대 수화물, 다 수화물이고요. 요거를 뭐 가방 선택부터 뭐 잃어버렸을 때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행유기소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